안녕하십니까, 오영표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시작에 앞서 벌써 많이 늘어난 181분의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의 위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요. 인접한 자치구들을 보면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진구는 보면은 이 성동구랑 많이 연결돼서 이야기되곤 합니다. 연접해 있기도 하고 이 한강변 개발 계획이 같이 묶어서 이렇게 계획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광진구의 행정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자 아래쪽에는 자양동 이렇게 1, 2, 3, 4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이동, 1, 2, 3동, 그리고 여기 광장동 있고, 나머지는 뭐 중곡동, 군자동, 능동, 화양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른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뭐 지역은 뭐 자양동 등등 해서 이렇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광진구 좀 확대한 그림입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는 이 대학교인 세종대학교, 그리고 건국대학교, 그리고 이 녹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대공원과 아차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차산 이 오른쪽 위의 지역은 이 언덕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이 아파트가 좀 들어서긴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점도 미리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2호선 지하철역이 건대 입구부터 시작해서 구의 지나고 강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5호선은 그 위쪽으로 군자, 아차산, 광나루역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중곡부터 시작해서 군자 등등에서 뚝섬 유원지 이렇게 흘러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2호선은 아래쪽을 흐르고 5호선은 위쪽을 관통, 그리고 7호선은 위에서 아래로 관통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노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식당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이 광진구에 대해서도 여기에 유망한 개발 계획은 뭐가 있어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모아타운, 그리고 자양 1, 2 구역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이 동서울 터미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개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광진구의 특징, 첫 번째 대학 두 개가 있고 어린이 대공원, 특히 이제 건대의 경우에는 대학 상권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뭐 양꼬치 거리라든가 또 옛날에 저도 이제 건대 입구다,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 뭐 소개팅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 건대 입구역 내려서 계단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커피집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약속을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건대 대학 상권은 굉장히 강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변 아파트, 그러니까 이 한강 전망 아파트 복수는 S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쭉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 한강 전망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개발 포인트 크게 A, B, C 정리해 봤습니다. A는 모아타운, 이 왼쪽 이렇게 위치해 있고, B는 자양 1, 2 구역. 그래서 이 왼쪽에 성수동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양동 역시 이에 따라서 이 개발 압력 굉장히 강하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강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이 동서울터미널은 현재 계획은 신세계에서 백화점이니 뭐니 해서 좀 번쩍번쩍하게 좀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향후에 굉장히 유망한 어떤 지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측정 단지는 크게 세 곳입니다. 기존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한 곳, 그리고 한강 전망이 되는 아파트 중에서 한 곳,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강력한 개발 계획, 뭐 자양 1, 2구역 이렇게 있으니까 모아타운을 선정해서 수익성을 한번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그 결과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의 전체적인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빨간 선은 광진구, 그리고 밑에 파란 선은 서울 평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가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2022년 1월 봤을 때 서울은 평당 거래가가 아파트 4,586만 원 이렇게 됐었고, 광진구는 4,910만 원 이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대략 차이는 이제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광진구가 이 평균 7%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에 일부 하락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 달의 자료를 보면 서울은 평균 거래됐던 아파트 가격이 평당 4,066만 원이었고, 이 광진구는 4,32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또 살펴보면 6%, 그러니까 서울과 광진구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광진구는 서울 평균 대비 7% 내외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상승률과 하락률을 따져봤을 때 서울 평균과 좀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기 움직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거의 이렇게 붙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진구의 선정을 어느 단지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광진구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이 한강 전망 아파트들 중에서 현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골랐습니다. 여기는 1592세대, 굉장히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식을 보면은 97년에 입주했으니까 26년 차 이제 아파트다 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륙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자양우성 7차 아파트 625세대에 입주는 1998년, 그러니까 25년 정도 지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연식으로만 봤을 때는 자양우성 7차, 그 현대프라임 둘 다 90년대 말에 됐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아니 이 양반아, 보통 여기는 1000세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뭐 시세를 측정한다, 뭐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 주변에 뭐 이렇게 뭐 2차, 3차, 1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유사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625세대라고 해도 이 근방의 흐름을 짚어내는 데는 큰 어떤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아타운 단독 다세대,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이렇게 매물이 두 개가 이제 등록이 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투자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아마 재밌는 계산이 될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한강변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현대 프라임 이렇게 써져 있죠. 이 강변역, 2호선 강변역에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따지면은 200m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동서울 터미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는 앞으로 뭐 신세계 백화점이나 하여튼 뭐 신세계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작용하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프라임 아파트의 개요를 보면 밑에 정리해 놓은 바와 같습니다. 세대는 1500세대, 그리고 97년 입주. 현재 호가는 14억 3천만 원에서 15억 5천만 원, 31평형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는 15억 3천만 원. 요거는 이제 7월 달에 거래가 됐고 이제 16층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 중개 거래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작성해 봤는데요. 우선 보실 것은 이 전세 가격 흐름입니다. 전세 가격 흐름을 보면은 이 트렌드가 보이는데, 우선 정리해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의 범위가 2020년 중반까지 대략 낮은 거는 5억 원, 높은 것은 6억 원. 그러니까 5억에서 6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전세 범위가 좀 상승을 해서 낮은 거는 6억 원, 높은 것은 7억 원 이렇게 됐고요. 최근에 거래가를 전세 가격을 확인해 보면은 2023년 8월에 6억 3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으니까 제가 정리한 이 전세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세 가격은 6억 5천만 원, 그리고 최근에 매매 가격은 15억 3천만 원이니까 이때 전세가율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4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의 범위를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40%에서 60% 정도 이제 범위에 이제 위치할 거다라고 제가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이 적정 전세가율이 40%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적정 매매 가격은 이거 이제 역산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16억 3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율이 50%가 적정하다라고 하면은 13억 원이 적정한 가격이다. 그리고 60%인 경우에는 10억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거래된 6억 5천만 원의 전세가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추이는 과연 이 적정 가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31평형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6억 2천만 원, 6억 7천만 원 정도의 2016년 8월 이때 거래가 되다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2021년 9월 거래됐던 가격은 1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사두셨던 분, 예를 들어서 아주 투자를 잘해서 6억 2천만 원에 사셨던 분이다 라고 하면은 단순 계산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2021년 9월 대략 한 9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최근의 가격 거래가를 보면은 15억 3천만 원이니까 요때에 비해서는 약간 소폭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리해 보면 최고가는 17억 2천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최고가 대비해서 1억 9천만 원 하락했고 비율은 11%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등록된 호가는 14억 3천만 원에서 15억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전세가율 이를 기준으로 얼마가 적당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적정 가격은 높게는 16억 3천만 원에서 낮게는 10억 8천만 원 사이가 일단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현재 거래됐던 최근 거래됐던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실거래가가 터무니없이 높다 또는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변수가 있는 거죠. 이 아파트의 가격, 주택의 가격은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현재 가치에 더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그 좋아지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전세가와 별개로 이제 기대치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새 금리도 높고 앞으로 계속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던데 분명히 부담이 있을 거고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기대치는 마이너스가 돼서 이 적정 가격에서 좀 더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상했을 때는 앞으로 이 광진구 현대프라임 31평형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인접단지를 사례로 보게 됐을 때 1989년 입주한 500세대 조금 넘는 이 현대 5단지, 광장 현대 5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격 현재 호가를 보면 저층은 14억 8천만 원에서 한강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16억 5천만 원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인근 단지를 보면은 광장 극동 2차 아파트, 여기는 이제 1000세대 조금 안 되는 896세대, 여기도 입주가 1989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이제 반영되는 지역인데요. 호가는 저층은 15억 7천만 원, 한강뷰는 17억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근에 이 재건축이 이제 가까워진 한강이 보이는 이 광진구의 31평형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서 16억 5천만 원 또는 17억 원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요 정도 시세가 형성되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에 대한 걸 다시 살펴보면 현대프라임 현재 호가는 14억 3천만 원, 15억 5천만 원이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아직은 낮게 이렇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바는 여기는 2024년 말에는 17억 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2026년 말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서 19억 원까지 한번 이 거래되는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동서울터미널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들어오고 이렇게 뭐 좀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고, 게다가 강변역이랑 200m 떨어졌다라고 하는 역세권에 바로 그 옆에 붙어있던 동서울터미널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기대감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로 붙어 있진 않지만 옆 동네인 성수동 한강뷰 아파트들은 뭐 20억도 하고 30억도 한대더라. 그렇다면은 바로 인접한 이 광진구의 경우에도 같이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심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 트리마제가 뭐 30억 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30년 차 되는 시점이 2027년입니다. 그래서 2026년 말이 되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재건축 일단 기본 요건은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물론 재건축 사업은 적어도 10년을 이제 보긴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어떤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선반영되는 게 얼마든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한강이 보이는 현대프라임 31평형 제 매매 가격 예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는 한강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단지는 자양우성 7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무조건 한강 보인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한강이랑은 가깝다. 하지만 이제 구축이라, 그러니까 일종의 내륙, 구축, 여기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점 미리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대략 한 600m 정도 되고요. 바로 인접해서 이제 건대 입구, 그리고 롯데백화점, 더사, 스타시티 등등이 이렇게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자면은 625세대에 98년 입주, 현재 호가는 13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 최근 실거래가는 13억 4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수에 따라서 좀 굉장히 이 호가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호가는 대략 한 3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층수에 따른 호가 차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전세 가격 추이입니다. 우성 7차 33평형의 경우에 전세 가격 추이가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걸 옮겨 봤는데요. 제 실력으로는, 그리고 제 능력으로는 여기에 전세 가격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 그래프를 보고서는 전세 범위는 제 능력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최근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 전세 가격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2023년 7월에 6억에서 7억 원 정도 이제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 해당 단지, 그러니까 광진구 우성 7차에 대해서는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이 전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점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세 가격 최고가는 이제 9억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좀 비싸다라고 하는 점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세 가격이 7억 원이고 최근 매매 가격이 13억 4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두 개 숫자, 특히 여기 전세 가격은 최근 이 거래된 가격인 거고요. 이게 시세인지,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7억 원으로 흐를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면 전세가율은 52%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에서 60%의 전세가율이 적정 가격의 범위다 이렇게 역산을 해보게 되면은 낮게는 11억 7천만 원, 높게는 17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의 범위를 좀 정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이제 가격 차이의 그 범위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그 정확하지 못한,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매 가격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33평형 매매 가격 추이인데요. 2016년 8월엔 6억 4천만 원이었다가 2021년 7월에는 15억 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3억 4천만 원에 2023년 7월 거래가 됐으니까요. 단순하게 요것만 놓고 보면은 1억 6천만 원의 하락이구나 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최고가는 15억 원, 최근 실거래가는 5층에 대해서 13억 4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요. 최고가 대비해서 1.6%, 1.6억 원 하락, 비율로는 11%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1%라는 숫자가 좀 중요한데요. 보통 다른 서울 평균의 경우에 뭐 20% 떨어졌다, 30%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폭락이라고 표현되는 정도의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이 광진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1%가 어떤 그 밑에서 받치고 있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슬쩍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13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대비해서 저거는 금매였을 거야. 우리는 금매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매물들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52% 나오게 됩니다. 7억 원의 전세 가격, 그리고 매매 가격은 13억 4천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7억 5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 요 범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인근 단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더샵 스타시티. 근데 여기는 주상복합이고 최소가 37평형이라서 여기를 가격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이튼타워, 여기는 좀 그나마 한번 비교해 볼 만한 판단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33평형, 그러니까 여기는 전용 면적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14억 원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성 7단지의 경우에는 7차는 호가가 13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이니까 여기랑 굉장히 이제 비교를 해서 이미 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이 잘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비싸 또는 너무 싸 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의 가격 예상을 해봤을 때 뭐 급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승의 예상을 해봤습니다. 2024년 말에는 해당 단지가 14억 원, 그러니까 현재 호가가 13억 5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최저가보다 조금 더 올라간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2026년 말에는 물론 층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인 시세는 한 1억 원 정도 오른 15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꾸준히 그리고 높게 이게 형성되는 데 비해서 이게 한강이 잘 안 보이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흐름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하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떤 상승의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최고점,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11%의 낮은 하락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 좋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상승 여력의 제한이 좀 된다. 그러니까 이미 전고점이 굉장히 높게 찍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만 낮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도 전고점의 영향을 받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서울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이 우성 7차의 경우에도 이 급등하는 모습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수와 자양의 이 상승 요인은 한강뷰인데요. 사실 여기서 그 한강뷰는 해당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뭐 호가 이제 반영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강뷰가 갑자기 더 좋아진다거나 더 프리미엄을 받는다거나 라고 하는 상황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연한에 있어서도 아직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단지가 30년 차가 되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2028년 요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2026년이 아닌 2028년이 되면은 이제 뭐 재건축을 좀 준비합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플러스 요인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2026년이라고 하는 단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연한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기 힘들다
라고 하는 점을 저는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이제 광진구에 있는 모아타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그 뉴타운들 있잖아요. 그걸 좀 소규모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웬만하면 다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과거에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뉴타운은 그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요건이 되는 곳도 이렇게 모아서 저희 할게요 라고 이제 손 들면은 서울시에서 보고 계략적인 요건을 판단한 다음에 오케이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절차가 빨라지는 어떤 미니 뉴타운의 사업 진행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크게 이제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모아타운의 위치는 이 건대 입구역으로부터 470m 떨어진, 그러니까 역세권에 위치한 요 빨간 선으로 그어진 곳이 이제 해당 단지로 이제 지정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던 매물을 보면은 단독주택,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40.6평인 곳이 매매 가격이 13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값 빼고 그냥 그 땅값만, 그러니까 대지 지분에 대한 값만 놓고 보면은 요 땅은 한 평에 3억 3천만 원인 셈입니다. 이 한 평에 3억이라 이게 싼지 비싼지 잠시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매물은 다세대 주택에 6억 5천만 원. 일단 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여기 지분은 5.4평에 그래서 6억 5천만 원이 5.4평이니까 여기는 한 평에 1억 2천만 원 주고 사는 셈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토지, 그러니까 대지 지분에 대한 것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평당 3.3억을 3억 3천만 원인 셈이고 다세대 주택은 평당 1억 2천만 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마침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는 아주 엄청 좋고 엄청 비싸고 한 새로운 이 단지가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입주를 이제 할 찰나 입주 이제 뭐 분양권 얼마에 거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서 여기는 시뮬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좋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세대 규모는 878세대 분양,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99세대,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 분양이 이제 그 일반 아파트가 779세대에서 합계 878세대고요. 2023년 입주,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7월이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가격 추정치입니다. 아직까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등록된다거나 국토부에 등록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 부동산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략 34평형 기준에서 19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34평의 대지 지분 11.5평 정도 되니까요. 이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매매 가격 대지 지분 비율로 따져봤을 때 한 평에 2억 원, 그러니까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 아파트는 이 34평이 대지 지분이 11평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이제 매매가로 이렇게 23억 원이랑 나눠 보니까 여기는 한 평에 대략 한 2억 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다시 앞서 보셨던 이 단독주택의 평당 가격 3억 3천만 원, 그리고 다세대 주택 1억 2천만 원, 이렇게 한번 일단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는 요 A는 좀 3억 3천만 원이면 비싸다. 그리고 여기 B 1억 2천만 원이 좀 싸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무조건 B가 우승, 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시뮬레이션 해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계산의 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단순하게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미리 감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A 매물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13억 5천만 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은데요. 그래서 한 평에 3억 3천만 원. 그런데 요걸 투자 개념에서 접근하면은
투자금은 13억 5천만 원. 뭐 여기는 뭐 세 끼고 이렇게 산다, 뭐 전세 끼고 산다라고 해도 결국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는, 간략하게 봤을 때는 그냥 여기 사려면 13억 5천만 원이 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예상 감정가, 그러니까 이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이 내가 13억 5천만 원 주고 사지만 이 평가를 받을 때는 7억 3천만 원짜리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근거는 토지 면적의 공시지가, 그리고 여기에 1.2배, 120%의 뭐 비례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 집은 나중에 이 조합에서 정산을 할 때 선생님 집은 7억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상 조합원 분양가, 그러니까 롯데캐슬 33평형의 경우에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6억 7천만 원의 분양가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요 집을 산 사람의 경우에는 7억 3천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분양가 한 6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캐시백이 됩니다. 저희 7천만 원 돌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노란색 글씨 써진 바와 같이 1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33평형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7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금은 12억 8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13억 5천만 원에 캐시백 받는 7천만 원 감안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12억 8천만 원에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아파트 현재 그 거래되고 있는 추정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12억 8천만 원 들여서 매입한 아파트가 19억에서 23억 원에 이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 보면은 13억쯤 들여서 19억에 팔면 6억 원 시세 차익, 23억에 매도하게 되면 10억 원의 매도 차익이 있네 라고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세상이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주택의 경우에는 이 세금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시세 차익이 1억 원을 넣으면 그때부터 계산 착착착착 이제 들어가고 하는 것들 감안하셔야 되고, 취득세라든가 나중에 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거 살면 얼마 번다라고 하는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일단 살 때 좀 비싸게 느껴집니다. 무슨 단독주택 13억 원, 뭐 평당 3억 3천만 원에 사는 거냐라고 했는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지는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이 성장주가 이렇잖아요. 뭐 테슬라 지금 비싸, 하지만 앞으로 더 비싸죠 하는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초록색 바탕이 된 곳을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이 대지 지분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었던 다세대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6억 5천만 원을 투자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뭐 전세 안고 산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보증금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6억 5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예상 감정가, 그러니까 권리 가액은 대략 한 9,7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앞과 동일하고요. 앞서 보셨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인정을 받았지만, 해당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6억 5천만 원의 주택을 매입하셔서 권리가액도 6억 5천만 원 인정받으시고 싶겠지만 대지 지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냥 1억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는 인정을 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계속해 보면은 조합원 분양가 롯데캐슬 33평형 기준에서 앞서 보셨던 금액과 동일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6억 7천만 원이니까 지금 확보된 금액은 9,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33평형 잔금까지 다 치르려면은 6억 7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33평을 선택하는 경우에 여기 오탈자가 좀 있는데요. 5억 7,300만 원 추가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투자금은 12억 2천만 원, 그러니까 6억 5천만 원 더하기 5억 7,300만 원인데요. 여기서 6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초기에 투자하는 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이 조합원이 되는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5억 7,300만 원은 현재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인정받는 권리 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이 5억 7,300만 원이니까 아파트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는 잔금 추가적으로 좀 더 비용을 내세요 하는 금액이 5억 7,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숫자를 더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집을 가지고는 33평형 결국 10억 2천만 원 투자하는 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인접한 단지인 33평형 아파트 현재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10억 2천만 원 투자해서 33평을 매입한 셈이 되는 거고 매도 가능 가격은 19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현재 기준, 그러니까 지분값을 계산하고 이 인접단지의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이렇게 계산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셨던 금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대략 한 절반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어떤 그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세금을 고려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10억 2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은 10억 2천만 원이다라고 보시면은 계산이 크게 이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아주 장밋빛, 그러니까 좀 잘 됐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이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자양사동 모아타운 주민 반대로 무산 선정지 중 처음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설문조사 해봤더니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무산시킬게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주민들은 광진구 설문조사는 엉터리다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주민들이 가서 좀 설문조사 다시 해야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서 광진구의 모아타운은 이 추진이 아직까지는 좀 확정되지는 않았다, 무산됐다라고 현재까지 버전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광진구는 전체적으로 한강변 아파트 인접 성수동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상승할 거다. 게다가 한강뷰라고 하는 추가적인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강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는 급격한 상승은 아닐 거다. 그리고 이 모아타운 구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 진행이 초록색 글씨처럼 된다면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변수에 따라서 제 예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전세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변수에 따라서 제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링크를 통해서 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는 좋아요, 구독, 댓글 항상 그러하듯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